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시사공감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지금 새로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어, 친시장 경제로 기업 정책을 대폭 좀 강화하겠다, 친시장 정책으로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시기가 연말정산 이어서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 시즌입니다. 겸사겸사해서 오늘 연기금 운용 관련해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이 연기금 제도 개선은 우리가 시급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정치권에서 다 손을 잘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미루다가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연금이 깡통이 되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천천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연말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결산 겸 주주총회가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연기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튜어드 코드십이라는 한번 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 됩니다. 의결권 행사 지침이죠. 의결권 행사 지침에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쭉 다 살피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이게 원래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이게 집사제도죠. 일종의 재산을 수탁해서 관리하는 사람, 재산 관리인이 주인 정신을 갖고 제대로 재산을 좀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에서 이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칫 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영 간섭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죠. 연기금 또 이게 국민연금이니까요. 국민들의 노후 안전책이니까 연기금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그 반면에 기업 경영도 간섭이 안 되게 잘 해야 되겠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업 내외적 경제적인 그런 어떤 요인들 또 그다음에 국제관계 기타 등등 그런 요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죠. 위험 요인이. 그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련 각종 규제법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처벌 관련이 너무 형사화되어 있다는 거, 형사범죄화되어 있죠. 행정벌화로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우선 당장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이 연기금들의 소위 의결권 행사에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죠. 가장 두드러지게 시야에 노출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이 연기금 운용을 하면서 각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좀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하고 참여연대하고 이 국민연금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게 삼각관계죠. 소위 말해서 일종의 커넥션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움직이면서 기업을 아주 골탕을 먹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경영에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이 정권 코드화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주권 행사 관련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기업 경영을 회방하는 형태로까지 그런 행태를 보였죠. 예. 대다수 지금 상장 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치가 않죠. 벌써부터 참여연대, 민노총 이런 쪽에서는 벌써 특정 기업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지목을 하고 지금 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소위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수탁위. 이 수탁위에 자칫 잘면은 주총장이 수탁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함의 기업들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탁위가 벌써 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마침 제가 이 주제를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문화일보 쪽의 사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드 수탁위 앞세워서 기업 경영 회방하는 국민연금 갑질. 이게 이제 문화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그게 눈에 띄어서 너도 나도 지금 뭐 청와대 이전이 어떻고 인수위가 어떻고 그런 어떤 흔해 빠진 정치 어떤 의미에서 참 피할 수도 없고 지긋지긋한 정치 관련 이야기만 자꾸 다루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가 정말 한시바삐 고민해야 될 게 이게 기업 경영 문제거든요. 성장이 돼야 뭐 나눌 게 있죠. 그죠?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나눌 게 있고 기업이 돌아가야 뭐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화급하고 시급한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지금 자꾸 딴 이야기에 전부 시간을 지면을 또 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그게 어쨌든 간에 구독률 높이고 시청률 높여서 광고 수입을 잡고 뭐 이렇게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해야 할 사회 공기로서의 기능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마치 그 문화일보에서 조금 시의적절하게 잘 다루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일보 쪽의 사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위가 17일 날 어제죠. 어제 신한금융지주, 포스코, SKD&D, 효성, LG화학 등 7개사의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안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융지주사들 있죠. 4대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4대 금융지주사의 이사선임 안건을 또 다룰 예정이라고 해요. 대부분 다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취지라는 거죠. 예,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이사를 소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또 사람 구하는 것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업 경영 기조하고도 맞아야 되고 등등요. 이게 이제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자회사 관련해서 지주회사 사회이사에게 책임을 따지겠다라는 게 이게 뭐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거는 뭐 진짜 귀걸이 코걸이잖아요. 예. 좀 생떼 쓰는 면도 없잖아요. 있으니까. 이 참 간단지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 참여연대, 민노총, 국민연금 이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기업을 그냥 흔들어 버리면 또 그다음에 주총장에서 의결권 행사를 해가지고 자꾸 안건마다 비토를 놔버리면 이 기업 경영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참 난감해집니다. 거기다가 고소고발까지 막 들어가 버리면 참 곤란해지죠. 예.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2021년도 주총 반대 의결권 행사회가 관철된 비율이 1.8%밖에 안 된다. 거의 다 부결돼 버린다는 거죠. 예. 사실상은 이 수탁위,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라는 수탁위이죠. 연금공단 수탁위가 구성 자체로는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게 뭐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이렇게 해서 각 3인씩 추천해서 9인의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근로자 단체, 지역 단체 이게 뭐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단체, 기업 한 달랑 있는데 3분의 2가 일단 저쪽 위원이니까 이게 의결 뭐 형식적이지 하나만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예, 공공기관들 노동이사제도가 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간단치가 않죠. 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국민연금의 이런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 저도 자꾸 발음이 용어 사용이 자꾸 이렇게 헷갈립니다만 이 주주권 행사였고 줄이면 우리말로 줄이면
의결권 행사 이걸 좀 잘 조절할 수 있게끔 경영 지도를 좀 어떤 의미에서 행정 지도를 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법규까지도 다 정돈이 돼 있어 가지고 연기금 관련 법 개정까지 해야 이게 뭐 되는데 이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운영의 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요.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한 달에 국민연금이 사고 팔고, 뭐 특히 이제 파는 거 하나 팔아치우는 걸로 치게 되면 한 2조 원, 예, 적게 1조에서 많게는 한 3조 가까이 2조 내외를 팔아치우는데요. 이게 기업에서는 엄청나거든요. 물론 뭐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입니다만, 그죠? 지금 대략 한 120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굵직굵직 우량 기업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말리게 되면 경영이 자꾸 위축되게 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국내 국민연금이 이 자료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잠깐요. 제가 화면 공유 기능으로 잠깐 띄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 운용 규모요. 2021년 12월 말, 작년 12월 말 현재 949조 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약 600조 원이죠. 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예산의 거의 1.5배죠. 이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자본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죠. 국내 주식 투자가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쪽에 165조 뒤에 뭐 꽁지는 그냥 떨어버리겠습니다. 해외 256조 이게 주식 관련만 읽었죠. 채권에 340조 국내 채권이에요. 채권에 340조 이 채권에는 회사채 국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죠. 해외 63조 그 다음에 대체 투자 119조 이 대체 투자도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됩니다. 단기 자금은 2조 5천억이라는 건데 국내 주식시장에 무려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165조 8천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이게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연금 자산 중에서 약 17.5%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자산 대비 직접 운용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50%가 넘어가니까. 뭐 채권까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회사채가 일부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채권까지 하게 되면 340조가 채권 시장에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연금 전체 자산의 35%, 35.8%죠. 주식하고 채권하고까지 하게 되면 5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이게 자본시장의 거의 뭐 공룡이죠. 괴물이죠. 기업들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거다가 또 다들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민주노총 있죠. 민주노총이 표적을 삼으면 참여연대가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지만 국민연금이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 버리면 기업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꼼짝 말아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뭐 규제 개혁이니 등등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연기금 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공약에도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뭐 다음 세대들의 연기금 고갈 문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요.
이 주주권 행사 문제, 이 제도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선진국들도 다 이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방만하게 연기금 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돈처럼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90년대부터 이거 논의해가지고 도입한 제도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죠. 잘 살려야 되겠죠.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내내 참여연대, 민노총, 국민연금 이 3박자가 정권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기업을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 기업이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 요인들도 있었죠. 뭐 소득주도 성장에서 따르는 여러 문제들,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보다가 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서 숨막히는 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에요. 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 이게 90년대 중반 소액주주 운동 이렇게 하면서부터 참여연대부터 불을 지펴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특별히 심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투자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세부적인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지금 주총 시즌을 맞이해서 국민연금이 바뀐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민노총, 참여연대 이들과 같이 이제 정권은 뭐 조금 그렇게 지난 시절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공기업 알박기식으로 내려꽂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랑 도적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여튼 간에 국가재산, 국민재산을 거들내는 놈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쪽도 있으니까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국민연금이 개입하면서 이게 기업이 전부 다 국유화되었다라고. 그 사실상 이게 국유화된 거나 뭐가 다르냐. 그 기업의 자유, 기업을 자유롭게 뭐 해볼 수 있는 기업 자유가 다 없어져 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해방한다, 방해놓는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까지. 오늘 그 문화일보 사설 제목을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잖아요. 기업 경영을 해방하는 국민연금, 갑질, 뭐 이렇게 사설 제목이 붙을 정도니까요. 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뭐 정치 시사 이런 쪽은 뭐 어차피 정권이 인계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신문 방송에서 떠들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을 좀 더 윤택하게 그 일자리가 좀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 소위 말해서 2030으로 이야기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이렇게 든든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시사공감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